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게 토니 로빈스가 수십 년간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경험하는 어떤 공통적인 신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떻든 통장 잔고가 얼마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신호들이 혹시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부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 또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관찰 결과라고 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보면서 부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5가지 핵심 신호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이게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평범한 삶,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생존 자체만 급급하고 매달 고지서 겨우내는 그런 삶 있잖아요.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하는 그런 강한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오만함이라거나 뭐 불만만 많은 투덜거림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삶,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한 내 안의 어떤 나침반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그냥 무시하고 에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고 익숙해지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 뇌는 그 평범함, 그 부족함 속에서 사는 법을 그냥 학습해버려요. 그게 사실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이 사실은 동력이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 불편함이 동력이 된다. 네, 일리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신호는 이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 낭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의미 없이 SNS 피드만 계속 넘겨본다거나 남들 가십거리 얘기하거나 목적 없는 대화들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게 속에서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시간 너무 아까운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쉬는 시간은 다 나쁜 거네? 다 낭비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지친 상태로는 뭘 해도 효율이 안 나옵니다. 생산성이 확 떨어지죠. 핵심은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가는 동안에도 현명하게 쉬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평일 저녁 몇 시간은 딱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시간으로 정하고 주말에는 집중해서 일할 시간, 그리고 또 완전한 휴식 시간, 이렇게 좀 배분하는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생산적인 시간 활용이라 결국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군요. 이게 세 번째 신호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자신의 성장, 여기에만 막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안에서부터 뭔가 배우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이런 강렬한 본능 같은 게 막 꿈틀대는 거죠. 맞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관심사도 좀 변하고요. 가치관도 달라지면서 이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이랑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이 성장 단계를 남들의 어떤 화려한 소비 생활이나 여가 활동, 특히 SNS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스스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딱 하나, 어제의 나뿐이어야 해요.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스스로 알아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축하해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남들이 어떻게 보나 하는 그 시선의 감옥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아,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번째 신호가 바로 이건데요. 돈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준 어떤 가치의 결과물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어떤 직업이 좋지, 무슨 사업 아이템이 뜰까 이렇게 수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가,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뭐 토니 로빈스가 사람들 삶을 바꾸는 데 집중했더니 엄청난 부가 따라온 것처럼요. 아니면 저기 동네에 정말 맛있는 수제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쳐봐요. 그 가게가 손님한테 감동적인 맛, 그 가치를 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탁월함,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 돈은 뭐랄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이게 마지막 5번째 신호랑 딱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그 통제하려는 마음,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가 딱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맞춰서 나타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외부 환경 같은 건 더더욱 통제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목표 설정, 꾸준한 행동, 필요할 때 전략을 바꾸는 유연성,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는가. 딱 이것뿐이죠. 계획대로 안 된다고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어쩌면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해. 이런 은연중의 착각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표는 아주 확고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경로를 수정해 나가더라고요. 이 어떻게에 대한 집착을 탁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 아, 오늘 이렇게 5가지 신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평범한 삶에 대한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성장에 대한 깊은 갈망, 돈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까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 버는 기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미 희미하게나마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신호가 있었네?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신호는 혹시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 삶에 이런 작은 변화라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을 겁니다.